초등부터 중등까지 연결하는 브릿지 수학. 이번 시간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문제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죠. 서로 다른 두 대상이나 대상이 나아간다, 더 크게 늘려가고 더 쌓아 올리고, 그리고 어떤 톱니가 있다면 회전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배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에 이것들이 다시 만나고, 또는 가로 세로가 같게, 또는 톱니바퀴라면 서로 맞물리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공통인 배수, 즉 공배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처음으로 최소한을 말하는 거죠. 가능한 한 작은, 가장 작은, 최소한 이런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실생활에 활용한 문제 예를 한번 같이 볼게요. 배차 간격이 다른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여 처음으로 최소의 단위인 거죠. 최소의 단위,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시각을 묻는 문제. 공배수에 관한 부분이죠. 이것 역시 최소 공배수에 관한 활용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톱니가 나온다면 이 문제는 바로 최소 공배수를 묻는다고 확인해도 거의 문제가 없어요. 톱니수가 다른 두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이것도 최소에 관한 부분이죠. 다시 만날 거예요. 다시 맞물릴 때까지 공배수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회전한 톱니수를 구하는 문제. 다음, 일정한 크기의 직육면체를 빈틈없이 쌓아 올릴 거니까 쪼개거나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커지거나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배수에 관한 문제인 거죠. 빈틈없이 쌓아서 가장 작은 최소에 관한 얘기죠.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니까 공배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역시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몇 개의 자연수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인데 공배수라고 했어요. 왜냐면 어떤 한 개의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고 다른 자연수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고, 그렇다면 나누는 자연수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 자연수들의 배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이니까 최소에 관한 문제, 바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직접 풀면서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초등 문제 한번 알아볼게요. 초등 문제. 연준의 집에서는 4일마다 과일이 배달되고 6일마다 채소가 배달됩니다. 3월 1일에 과일과 채소가 함께 배달되었다면 그 다음 처음으로 채소죠. 함께 배달되는 날짜를 구해보시오.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니까 한번 구해봅니다. 그러면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4와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2로 나누면 2, 3. 즉 2와 3의 곱 12가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자, 그럼 3월 1일에 처음 과일과 채소가 함께 배달됐어요. 그 다음 날짜는 12일 후인 3월 1일에 12일을 더해서 3월 13일,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과일은 4일마다 배달되니까 3월 1일에 배달됐으면 과일의 날짜를 한번 볼게요. 3월 1일, 그 다음은 4일 후니까 3월 5일, 그 다음은 4일 후니까 3월 9일, 그 다음 13일, 그 다음 17일, 이렇게 배달이 될 것이고, 채소는 6일마다 배달되니까 3월 1일에 처음 배달이 되고 6일 후인 7일, 그 다음 6일 후인 13일, 그 다음 6일 후인 20일,
이렇게 1일이니까 19일이죠. 19일. 이렇게 배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역시나 13일에 그 다음 처음으로 함께 배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달되는 날짜, 며칠마다 이렇게 한 번일 때는 계속 숫자가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늘어나는 거지 처음 있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 중등 문제 한번 볼게요. 병철이는 4일마다 수영장에 가고 민수는 6일마다 수영장에 갑니다. 지난 일요일에 병철이와 민수가 함께 수영을 했다고 할 때 일요일에 함께 수영을 했대요. 이들이 그 다음 처음으로 최소한의 숫자를 묻는 거니까 최소에 관한 문제죠. 수영을 함께 하게 되는 날 공통인 배수를 묻는 거죠.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요일인지를 물었어요. 일단 날짜를 살펴봐야겠죠. 병철이와 민수가 4일과 6일마다 가니까 4와 6의 최소 공배수 아까 구했지만 굳이 한 번 더 구해본다면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 일요일에 병철이와 민수가 함께 수영을 했다고 할 때 12일 후에 같이 수영을 하게 되니까 이들이 함께 하게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이냐면 7일 후라면 또다시 일요일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12일 후니까 5일이 더 지난 후가 되어야 되겠죠? 일요일에서 5일이 더 지나면 월, 화, 수, 목, 금 바로 금요일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지난 일요일에 같이 수영을 했다면 그 다음 처음으로 함께 수영을 하게 되는 날은 바로 12일 후인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초등 문제. 가로가 10cm, 세로가 2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겹치지 않게 늘어놓을 거니까 점점 커지겠죠?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최소에 관한 문제네요.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몇 cm입니까? 하는 문제예요. 자, 한번 우리 늘어놓을 거니까 배수,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거니까 최소, 즉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가로가 10, 세로가 25니까 다시 요런 형태 다시 한번 봅니다. 요런 형태의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겹치지 않게 계속 늘어놓을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가로로도 늘어놓지만 세로로도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좀 삐뚤빼뚤하지만 가로가 10cm, 세로가 25cm인 종이를 계속 이렇게 늘어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10의 배수로 늘어나게 되겠죠. 즉 10의 배수가 될 거예요. 가로는. 자, 세로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세로의 25가 계속 늘어나니까 25의 배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놓아서 만드는 어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0의 배수도 되고 25의 배수도 되는, 즉 10과 25의 공배수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정사각형은 최소한의 크기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10과 2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해봅시다. 10과
25의 최소 공배수. 이로저리가 0과 5니까 5의 배수가 되겠네요. 5, 20, 5, 25. 최소 공배수는 그렇죠. 50이 되겠죠. 그러면 한 변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50cm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10과 25의 최소 공배수 50cm가 문제에서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중등 문제 한번 가볼게요. 중등 문제에서도 가로의 길이가 12cm, 세로의 길이가 2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붙인 거니까 늘어나겠죠? 배수에 관한 문제죠. 쪼개서 잘라내는 게 아니니까 약수는 아니에요. 배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사각형이니까 가로와 세로가 같아야 돼요. 가로는 12의 배수이고 세로는 28의 배수이면서 길이가 같아야 하니까 12와 28의 공배수여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 거니까 최소 공배수여야만 하겠네요. 자, 이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는 12와 2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아야겠습니다. 자, 구해보죠. 12와 28의 최소 공배수. 2로 나누면 6, 14. 또 2로 나눌 수 있겠네요. 2, 3은 6, 6, 7은 14. 최소 공배수니까 공약수와 함께 홀로 남는 수까지 다 곱해서 8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겹치지 않게 붙여서 만든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84cm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어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전행 버스는 12분마다, 광주행 버스는 16분마다 출발한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대전행과 광주행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였다면 다음번에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전 10시에 첫 스타트를 했어요. 그런데 버스가 동시에 이때 출발했고 그 다음번 동시에 출발하는 거니까 최초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묻는 거죠. 그러면 버스가 출발하는 시각은 대전행이든 광주행이든 시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처음에 10시에 출발했다면 12분, 그 다음 24분, 그 다음 36분, 그 다음 이렇게 계속 출발을 하게 되겠죠. 시간은 점점 늘어나요. 광주행 버스도 처음에 10시에 출발했고 그 다음에 16분, 그 다음에는 32분, 그 다음에는 48분 이런 식으로 시간은 점점 늘어나요. 그럼 시간을 쪼갠 게 아니기 때문에 배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배수에 관한 문제니까 공배수에 관한 문제예요. 왜냐면 동시에 출발하는 문제.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다음번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 그러면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12분과 16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구해볼게요. 12와 16의 최소 공배수. 우리 4로 한번 나눠볼까요? 4, 3, 12, 4, 4, 16. 자, 최소 공배수 이렇게 곱해주면 4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버스가 다음번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48분 후가 되니까 오전 10시에 출발했던 처음 시각에 48분을 더해서 48분. 오전이란 말 포함해서 정답은 오전 10시 48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미선이는 15분, 수창이는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일단 표시를 해두죠. 15분, 40분.
이와 같은 속력으로 출발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을 때 두 사람이 처음으로 출발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공배수에 관한 문제죠. 처음으로 만날 거니까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 자,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미선이가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았을 때인지 구하시오. 일단은 출발점에서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각이 언제인지 시각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각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15와 4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왜냐면 운동장을 이렇게 운동장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처음 출발점에서 이렇게 미선이는 한 바퀴 돌아요. 15분, 또 한 바퀴 돌아요. 30분, 또 한 바퀴 돌아요. 45분. 미선이는 15분 후에 처음 자리, 그 다음 30분 후에, 45분 후에 이렇게 15의 배수로 이 처음 자리에 오게 될 거예요. 자, 수창이는 40분마다 이 자리에 오게 될 거예요. 40분마다, 그 다음 40분 지나서 80분, 그 다음 40분 지나서 120분. 이렇게.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죠.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 확인됐나요? 그러면 직접 구해봅니다. 15와 40의 최소 공배수 5로 나눌 수 있네요. 5, 35, 5, 8에 40. 자,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3 곱하기 8은 120분. 120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출발점에서 처음 만나게 될 때 몇 분이 걸리냐는 것이 아니고 미선이가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았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지를 물어요. 그러면 120분까지 미선이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구하면 되겠죠. 미선이는 한 바퀴 도는데 15분이 걸리니까 120분을 15로 나누면 돼요. 자, 5 곱하기 3이 15잖아요. 아까 우리 최소 공배수 구할 때 구했던 식을 다시 재활용합니다. 15 곱하기 8이 120이 됐으니까 미선이는 8바퀴를 돌았다는 계산이 됩니다. 미선이가 운동장을 8바퀴를 돌았네요. 됐죠?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두 개의 톱니바퀴 가나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 톱니바퀴의 톱니수는 36개, 나 톱니바퀴의 톱니수는 54개입니다. 처음에 맞물렸던 톱니가 다시 같은 자리에서 만나려면 나 톱니바퀴는 최소한 몇 바퀴를 돌아야 합니까? 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톱니바퀴는 톱니가 회전할 때마다 톱니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수 문제가 되기는 힘들어요. 톱니바퀴가 나온다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라는 것을 일단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맞물렸던 톱니가 다시 같은 자리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것은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톱니수가 몇 개가 되어야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지 일단 톱니수를 최소 공배수로 구해볼게요. 가가 36개, 나가 54개. 짝수니까 2로 나누어 봅니다. 18, 27, 9로 나눌 수 있으니까 9, 28, 9, 3, 27. 2 곱하기 9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108이 되겠네요. 자, 이 108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한 것은 톱니가 다시 맞물릴 때까지 만난 톱니수입니다. 톱니수. 자, 그렇다면 이렇게 108개의 톱니가 만날 때까지 나 톱니바퀴는 최소한 몇 바퀴를 돌아야 합니까? 108개가 될 때까지 나의 톱니는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나의 톱니수는 54개죠. 54개니까 여기를 보면 요렇게
여기가 54가 되네요. 그러면 2 곱하기 54는 108이므로 108개의 톱니가 다시 만나는 동안 나 톱니바퀴는 2바퀴를 돌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바퀴가 되겠네요. 자, 됐죠? 중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톱니수가 40개, 64개인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있다. 두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리는 것은 B가 몇 바퀴 회전한 후인지 구하시오. B가 몇 바퀴 회전한 후인지 구하시오. 자, 우리는 톱니가 나오면 일단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톱니는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회전할 때마다 톱니 수는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40과 6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두 톱니바퀴가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릴 때까지 회전한 톱니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8로 나누어 볼까요? 8, 5, 40, 8, 8에 64. 한 번에 됐죠? 8 곱하기 5 곱하기 8. 8, 8에 64니까 320개의 톱니가 회전하면서 맞물렸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톱니수를 물은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맞물린 B가 몇 바퀴 회전했는지를 묻고 있어요. B의 톱니수를 보니까 64개. 그러면 8, 8에 64니까 64 곱하기 5는 320. 따라서 톱니수가 64개인 B 톱니는 5바퀴를 회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정답은 5바퀴. 됐나요? 자, 오늘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 할만했나요?